반갑습니다. 연혜야, 응. 마스크 끼니까 답답하지? 답답해 죽겠다. 니한테 감기 올까봐 해서 내가 마스크 꼈잖아. 그러니까 목감기가 일주일 넘어가는데 잘 안 떨어지네. 요즘 감기 응. 억수로 겁나다더라. 그래. 오늘은 좀 답답해도 끼고 수업하자. 감기 안 옮길게. 채식하기 전에 빨리 들어가자. 그래. 자, 연혜야, 응. 이 아코디언을 연주할 때 여기 보면 한번 보여드려보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막 누르는 거 있잖아. 그래. 이 누르는 걸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레지스터 또는 레지스터. 음색 버튼이라고 해. 이 음색 버튼에 막 그림이 그려져 있고 점이 꽁꽁꽁꽁 찍혀 있어. 그렇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볼 거야.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누르면 다른 소리가 난다는 건 알아. 하지만 어떤 소리가 나는지는 잘 모르셔. 그래서 오늘 심층 분석해보자. 희소식 연주는 안 해도 돼 오늘. 듣던 중 반가운 소리야. 스트레스 만땅이다. 진짜.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 자, 아코디언의 종류를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로만 나눌 거야. 뮤젯 아코디언과 피콜로 아코디언 두 가지로. 사실은 더 많은 아코디언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내가 연주를 하면서 구별을 해줄 거야. 하루 날 잡아서. 자, 뮤젯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떨린다는 뜻이야. 다른 떨리는 거. 피콜로라는 뜻은 높다는 뜻이야. 일단 그 뜻을 이해하고 오늘 수업을 접근해야 돼. 뮤젯이 무슨 뜻이다? 떨린다. 피콜로는 무슨 뜻이다? 높다. 그렇지. 나중에 질문한대. 맞춰라. 그때가 기억이 들어간가 모르겠다만. 뮤젯 아코디언, 뮤젯 무슨 뜻이야? 갑자기 질문할 생각이 안 나네. 1초만 떨린다. 그렇지. 다시 한번 복습하자. 소리 생각 안 났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자? 우사지 뭐, 좀 창피지 뭐. 피콜로가 무슨 뜻이야? 높다. 높다는 뜻이야. 야, 전국적으로 망신 다 해버렸다니 질문해야지. 뭐. 다행이다, 그지? 그래.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아까 우리 네가 막 눌렀던 게 보면은 안에 이런 표시가 돼 있어. 거기에 보면 자, 선이 이렇게 꺼져 있거든. 위는 고음 소리가 나는 버튼, 중간에는 중음, 밑에는 저음역을 담당하는 영역이야. 자, 그러면 뮤젯 아코디언과 피콜로 아코디언에도 보면 2열, 3열, 4열, 5열이라는 게 있어. 자, 그러면 2열은 취급 안 할 거야. 왜냐면 2열을 쓰시는 분들 거의 없어. 그 다음에 5열도 안 할 거야. 너무 5열은 무거워서 또 쓰시는 분이 없어. 그래서 일단 3열, 4절이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설명할게. 열이 무슨 뜻이냐면 리드를 말해. 그러니까 3열은 하모니카. 그러니까 리드를 내가 그냥 쉽게 표현하면 하모니카인데 아코디언 안에 하모니카가 3개 들어있으면 3열이야. 아코디언 안에 리드라고 하거든. 근데 이제 쉽게 표현하면 리드가 하모니카 같이 생겼어. 길다래갖고 지금 선이 꺼져서 그냥 오늘은 그냥 하모니카라고 표현을 할게. 하모니카가 4개 들어있으면 4열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3열과 4열이 있을 때 3열은 장점 가볍다. 가격이 그래도 조금 저렴하다. 4열에 비해서. 자, 그러면 반대로 4열의 장점 크기 때문에 하모니카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소리가 그만큼 풍성하다. 그 대신 단점 무겁다. 왜? 하모니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으니까. 그치? 그리고 무겁잖아. 그러면은 가격도
하모니카 3개 들어간 거보다 하모니카 1개 더 들어갔으니까 얼마큼이 될지 모르지만 일단 가격은 3열보다 조금 높다. 이해하겠지? 자, 그러면은 3열과 4열을 구별하는 법 뭐냐면 버튼을 보고 제일 많이 점이 찍힌 애를 찾아가서 가운데 보면 여긴 점이 하나, 2개, 3개, 잘 안 보이게 나중에 내가 크게 그려줄게. 4개가 찍혀 있어. 제일 많이 찍힌 애를 찾아야 돼. 4개가 찍혀 있으면 4열이야. 그 다음에 3열 악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제일 많이 점 찍힌 애가 3개가 있어. 그러면 3열이 되는 거야. 자, 이제 시작해보다 본 게임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어떤 음악이 응. 3열로 이루어져 있는 아코디언을 써야 되고 응. 아니면은 4열로 되어 있는 아코디언을 써야 되고 그런 차이점도 있을 수 있나? 3열을 써도 되고 4열을 써도 되는데 음색은 조금 차이가 있지. 왜냐면 3사람이 노래하는 거하고 4사람이 노래하는 거하고 풍성함이 다르겠지. 그러니까 그 음악에 따라서 그럼 조금 달리 쓸 수도 있긴 있겠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골라 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열이 더 많지. 그렇겠네. 그러니까 버튼에 음색 버튼의 개수가 열이 많을수록 개수가 더 많아진다고 보면 돼. 알겠지? 자, 이제 시작한다. 피콜로 아코디오는 높다 그랬지. 높은 소리가 나야 돼. 3열은 점을 몇 개 찍는다 그랬어? 3개. 3개. 높은데 하나 찍어야 돼. 왜? 높은 소리가 나야 되니까. 자, 그럼 골고루 이렇게 하면 하나, 2개, 3개 딱 맞아 떨어졌어. 유제악기는 떨리는 소리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고음은 포기. 자, 그러면 하나, 2개, 중음 하나, 저음 하나야. 1개를 더 쓸 수가 있어. 여기다가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점이 가운데 2개가 맞지. 1개의 점은 직진하는 점이야. 예를 들어서 C 키면 도라고 가. 그 옆에 있는 점은 떨어. 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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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고 떨리는 거야. 그래서 요 2개 버튼을 누르면 도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요것을 뮤젯 아코디언이야. 떨리는 소리가 있어서. 자, 4열로 넘어올게. 4열이면 이제 점을 하나 더 찍어도 되잖아. 드디어 고음은 포기 못하니까 접고 중간에 2개를 접고 이렇게 와. 그러면 중간에 뮤젯 기능이 들어가 있긴 하지. 근데 많지는 않단 말이야. 자, 4열 악기야. 어떻게 찍힐 것 같아? 네가 한번 구조를 잡아봐. 여기는 중음에서 일단 2개는 2개 찍고 그다음에 것 같고 응. 이게 떨린다 했거든. 고음에서 이게 뮤제는 높은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응. 2개가 있나? 자, 잘 내 봐. 생각은. 일단 2개. 2개 남았지? 욕심쟁이. 그래도 떨고 싶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 직진. 나머지 1개는 위로 떨어. 위로. 그 나머지 1개는 아래로 떨어. 그러면은 시각적으로 내가 표현을 해볼게. 자, 이 음이 있잖아. 이게 직진하는 음이야. 그러면은 뮤젯 기능이 하나가 있을 때는 이만큼 떨리지. 그치? 얘는 상하로 다 있잖아. 자, 그러면 어떻게 되노? 위로? 그만큼 음폭이 넓어지는 거라고 이해해도 되나? 그렇지. 요만큼 이러니까 정말 많이 떨리잖아. 그럼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치가 포지션이 확연히 다른 거지. 얘는 고음을 과감하게 포기해. 왜? 떨고 싶어서. 자, 그럼 우리나라 트롯을 연주하면 어느 악기를 주로 쓸까?
트롯은 그렇게 높은 음을 안 내잖아. 그 응. 떨어야 되니까 이거겠네. 당연하지. 그래서 우리가 아코디언 샵에 가서 아코디언 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사장님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뮤젤 아코디언을 쳐. 그러니까는 음악의 그 장르에 따라서 그 선택해야 되는 상황도 맞기는 맞네. 그렇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많이 떨리는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어. 피콜로는 굉장히 떨리는 음이 별로 없잖아. 깨끗한 소리가 나. 그럼 어떤 사람은 피콜로 소리를 들으면 아 맑다, 깨끗하다라고 표현하는 반면 트로트 뮤젤 악기를 많이 쓰시던 분은 선생님 소리가 맹맹해요. 이렇게 표현을 하셔. 맛이 없다는 거네. 그치. 트롯. 그 다음에 뮤젤 아코디언을 연주할 때 피콜로 아코디언을 늘 쓰시던 분 아니면 클래식을 많이 들었던 분은 뮤젤 아코디언 소리를 들으면 선생님 지저분해요, 귀가 아파요 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 하지만 어떤 분들은 우와 소리 좋다 풍성하고, 이거는 악기 탓이 아니고 듣는 사람의 성향이야. 맞고 틀리다는 아닌 본인의 스타일이 따라서 가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태리 여행을 갔어. 네가 이태리 가니까 악기가 싸다 그러더라. 아코디언 샵에 가서 아코디언을 탁 사가지고 왔어. 어느 거를 사가지고 올 확률이 높을까? 이태리 가서는 이거 알겠나? 이거지. 왜? 이태리에는 트롯이라는 장르가 없어.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왜 트롯이라는 뮤직 기능이 있느냐면 아코디언을 수입하시는 분들이 수입할 때 뮤직 기능 떠는 기능을 25%로 해주세요. 30 몇 프로세 떠는 퍼센테이지까지 말씀을 해주시면 그쪽에서 그 퍼센트에 맞춰서 미제 기능을 장착을 해주시는 거야. 그렇구나. 근데 만약에 이태리에 가서 사가지고 오면 뮤제 기능이 있기는 있지만 우리 트롯에 맞춰준 뮤제 기능하고는 약간 달라. 그래서 굳이 가서 사시려면은 미리 몇 달 전에 전화를 해서 오다를 내려서 사가지고 와야지 실수가 없어. 오늘 수업은 응. 아코디언을 구매하는 분한테 꼭 필수적으로 들어야 될 얘기네. 그리고 아코디언을 이제 사려는 사람들이 보면은 뭐 몇 건반에 3열, 몇 건반에 4열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3열이 뭔지 4열이 뭔지 알아야지 구매하기가 쉬운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자, 명희야, 근데 있잖아.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아코디언도 있는 반면에 숫자 표시되어 있는 아코디언도 있다. 자, 그러면 악기를 생각해 봤을 때 바이올린의 키가 작지. 바이올린보다 첼로가 조금 더 크고 첼로보다는 더블 베이스가 더 커. 자, 악기는 몸이 작을수록 높은 소리가 나. 악기가 클수록 낮은 소리가 나. 자, 그러면 고음, 중음, 저음에서 피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보통 한 성인 한 발을 말할 거야. 대충. 자, 고음을 어떻게 표현하면은 어떤 책에는 4피트 그러면은 4발걸음인 거야. 그러면 중음은 뭐라 그러냐면 8피트 8걸음이지. 8발 이렇게 걸음이 아니고 발바닥. 저으면 16피트라고 해. 그러면 4, 8, 16이면 2배 수로 넘어가잖아. 숫자가 작은 게 고음. 숫자가 점점 커질수록 저음으로 가서 어떤 악기는 숫자로 돼 있을 때는 고음이구나. 저음이구나. 요렇게 같은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버튼에 보면 이렇게 생기네, 이렇게 생기네, 이렇게 생기네, 이렇게 생기네, 다양하게 있어. 또 이런 애도 있어. 만약에 3열악기 같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우리가 봤던 애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 또 피콜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애가 있을 수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요거를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예를 들어서 고음 리드, 중음 리드, 저음 레이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카텐이 있다고 상상을 하는 거야. 카텐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고음 버튼을 딱 눌렀잖아. 그러면 고음 버튼은 카텐이 안 내려오고 중음하고 아니다 이거 실수했다. 저음이다 그지? 저음. 고음 버튼은 카텐이 안 내려오고 저음하고 중음은 카텐이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나오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떤 소리만 나? 고음 소리만 나는 거예요. 이해왔어? 자, 그러면 만약에 저음 버튼을 누르잖아. 그러면 저음 버튼은 카텐이 안 내려오겠지. 고음하고 중음은 카텐이 내려와서 못 나오게 구멍을 막아버리겠지. 사실은 카텐은 내가 그냥 쉽게 표현한 거고 얇은 가죽이 이렇게 막아가지고 구멍을 막아서 소리가 안 나오게 하는 거야. 그러면 저음 소리만 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 카텐이 하나도 안 내려와. 그러면 고음, 중음, 저음 소리가 다 같이 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렇게 이 음색 버튼을 표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3열 아코디언에서는 뮤젯 기능은 뮤젯 아코디언 3열일 때는 이런 표시가 된다 그랬지. 근데 간호 3열 악기인데도 저음을 포기하고 중음의 3개의 포지션을 다 잡는 경우도 있어. 자, 그럼 피콜로에서는 고음의 하나, 중음의 하나, 저음의 하나야. 자, 4열을 보자. 4열은 중음의 3개, 저음의 하나. 피콜로에서는 고음의 하나, 중음의 2개, 저음의 하나. 자, 지금 이런 경우들은 리드를 하나도 막지 않았을 때를 말해. 그럼 이런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마스터 키라고 우리는 불러.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음색 버튼이 이렇게 많이 달려 있잖아. 그러면 이 마스터 키의 위치는 거의 중앙에 위치해. 그럼 이런 그림들은 중앙에 위치한다. 간혹 양가 쪽으로 위치하는 경우도 있어.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쓰는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라는 거는 경우의 수냐, 수많은 경우의 수 중에서 그냥 정말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시작할 때는 보통 이 버튼이나 이 버튼으로 많이 시작을 해. 그리고 1절이 끝나고 2절로 올 때 간주나 아니면 2절을 시작할 때 지금 여기는 저음이 빠졌잖아. 그래서 돌아와서는 저음이 들어간 I의 버튼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음색이 확연하게 달라지겠지. 반대로 이 버튼을
전주에 쓰고 노래에 들어갈 때 이런 버튼으로 바꿀 수도 있어. 그리고 어떨 때는 저음 버튼으로 시작할 때도 있어. 예를 들면 마이웨이나 이래서 아주 저음을 깊이 깔아주면서 들어갈 때, 그리고 합창이 아니고 독창의 느낌으로 가고 싶을 때는 이렇게 노래를 시작해서 중반부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버튼을 바꿔가면서 할 수 있어. 자, 음색 버튼이 굉장히 많잖아. 그거를 일단은 한 번씩 다 눌러보고 마음에 드는 소리를 기억해 놨다가 노래에서 버튼을 바꿔서 한 번씩 대입을 시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 자, 그러면 내가 소리를 한번 들려봐 줄게. 일단 고음을 누르고, 뮤직 버튼에는 고음이 없지? 고음을 누르고, 자, 요 도를 칠게. 이 도 말고 두 번째 있는 도야. 이 소리가 나잖아. 똑같은 자리를 칠 거야. 잘 봐놔. 똑같은 자리를 칠 거야. 자, 그러면 중음으로 바꿀게. 그죠? 한 옥타브 위에 소리가 난다. 맞지? 확실히 틀리네. 그러면 저음을 눌러보게. 저음 버튼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자, 그러면 저음 버튼을 이거를 한번 눌러볼게. 자리는 같아. 그러면 또 한 옥타브 아래 소리가 나. 다르지? 자, 근데 이제 뮤직 기능 소리가 났을 때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게. 자, 중음을 누르면 자, 그럼 네가 한번 찾아봐. 중간에 중음에 점이 두 개 딱 찍힌 애가 있어. 자, 느껴봐. 틀리네. 울리지? 얘는 피콜로 악기야. 왜? 고음이 음. 있잖아. 그래. 그치? 만약에 뮤직 아코디온을 했으면 이거보다 훨씬 3개짜리를 하면 더 많이 떨렸을 거야. 팁 한 가지만 더 할게. 예를 들어서 중간 버튼을 눌렀어. 시를 치고 싶어. 건반이 없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고음 버튼을 눌러. 고음 버튼을 누르고 한 옥타브 아래 치면 소리가 똑같다. 들어봐. 그래. 이만큼이 더 있는 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 반대로 보자. 반대로 중음 버튼을 눌렀어. 위로 가고 싶어. 버튼이 없네?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되노? 저음 버튼을 누르고 한 옥타브 위에서 소리 봐봐. 그래서 이렇게도 버튼을 응용할 수가 있어. 이해했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악기의 종류. 악기의 종류에는 오늘은 뮤직 기능, 그 다음에는 피콜로 기능 이쪽으로 봤는데 악기의 종류를 건반 아코디온, 키보드 아코디온, 버튼 아코디온, 전자 아코디온, 프리베이스 아코디온 이런 아코디온이 있어. 그래서 그 악기들을 설명하면서 장단점 그리고 연주를 간단히 해서 어떻게 치는지를 한번 들려줄게. 희소씨 다음 주에도 너는 연주 안 해도 돼. 이번 강의는 일단 응. 아코디언을 구매하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다. 그렇지. 그래. 오늘 집에 가서 공책에 적어. 잊어버리기 전에.